자,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요. 기사 커트를 하다 보면 우리 항상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얘는요, 얘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각도, 감각 다 필요 없어요. 의도치 않게 생기는 문제점들이에요. 얘네들은 이제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게 이제 위험지역이라는 말을 저희가 사용을 해요. 그 위험지역이라는 곳이 이제 네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 프론트, 관자놀 존, 그 다음에 사이드번, 그 다음에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 자, 요 내용이 이제 다를 게 너무 많아요. 다른 게 뭐가 많냐면, 얘네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멘붕이 왔을 거예요. 그동안 커트를 진행하면서. 얘네들이 심각하게 문제가 오는 게, 요 부분이 커트를 나는 각도대로,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커트를 진행했는데, 이상하게 커선이 떠내는 선이 안 맞아. 희한해. 뭐야, 희한이 나와. 그게 바로 얘들 때문이에요. 실질적으로 두상을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이렇게 페이스라인을 해서 얼마나 좋을까? 맞아, 맞아. 그러면 우리가 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 사실은. 이런 공부에 대해 필요가 없고요. 각도에 대한 개념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얘기 즉슨 뭐냐면, 이런 현상이 왜 생기냐면, 두상을 잘 봐요. 두상을 잘 보면, 여기에서 여기와 여기가 모발의 분평이 분명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모발의 분포량이 많다, 적다예요. 그냥 그래요. 그쵸? 모발량이 많다, 적다는데 두상이 이렇게 생겼으면 지금 같은 문제점이 전혀 생기지가 않아요. 근데 앞에 사이드에 있는 이런 위험 지역이 네 군데라는 거예요. 그 네 군데가 바로 프론트, 관자놀 존, 사이드번,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예요. 이렇게 네 군데가 있어요. 이렇게 네 군데. 요 네 군데에 말하자면 모발의 분포량이 적은 부분과 많은 부분에서 생기는 빈 공간에 의도치 생기지 않은 모발이 난 부분이에요. 빈 공간에 의도치 않게 모발이 있는 부분, 이거를 우리가 위험지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 자, 커트를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이렇게 진행했어요. 자, 우리 콤파스, 우리 콤파스 배웠죠? 콤파스 배워서 이렇게 해서 사이드에서 몸이동해서 커트 진행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커트를 진행했는데 모르고요. 그리고 희한하게요. 커트 다 하고 나는데 이런 현상이 생겨요. 커트 다 했는데. 이게 뭐예요? 여기 생기는 요 부분에 생기는 요 부분, 관자놀 생기는 요 부분, 여기 쏙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모발이 없는 부분이에요. 들어가는 없는 부분, 요 부분이 뭐예요? 요 부분이 이제 가벼워요. 그리고 여기 사이드번에 생기는 요 부분이 또 엄청 또 가벼워요.
그쵸? 메이플에 있는 이 부분에 여기서 생기는 모발이 떨어지는 상이 여기 이만큼은 모발이 없는데 여기는 이 부분은 모발이 되게 많잖아요. 거기서 생기는 엄청난 모발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의도치 않게 생기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얘네들은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수술 치든지 디스커넥션을 하셔야 돼요. 수술 치든지 디스커넥션. 방법이 가장 대표적으로 처음에 초창기 때는 제가 얘네들을 뭘로 했었냐면 수술 쳤어요. 수술 쳐서 틴닝을 사용한 유일하게 틴닝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유일하게 틴닝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틴닝 처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틴닝 처리. 틴닝 처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다시 또 올라와요. 다시 올라와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연구해서 지금은 틴닝 처리를 하지 않고 가볍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냈어요. 뭐가 있냐면 자 프론트부터 들어갈게요. 자 유일하게 틴닝 처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머리 다시는 것에서 유일하게 틴닝 처리를 하는 부분. 자 지금은 이제 프론트부터 들어갈게요. 프론트는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자 이렇게 해서 커트를 진행해서 하다 보니까 요런 라인이 나오는데 요 부분에 생기는 요 부분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예요? 무겁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쏙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쏙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쏙 들어가는 부분 요 부분 이 부분 얘네들이요 가볍다. 근데 다시 여기가 또 다시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해결을 했냐?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원포인트, 저 버티컬, 다이거널 이렇게 해결을 해요. 아니면 전체 뭐예요? 원포인트, 버티컬을 이용해서 컨케이브 라인을 만들어줘요. 그럼 가벼워질까요? 무거워질까요? 가벼워지겠어요? 무거워지겠어요? 가벼워지겠죠. 그쵸? 버티컬로 해서 컨케이브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가볍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목선에서 떨어지는 선의 요 부분이 처음에는 이런 상태에서 요 코너에 있는 부분을 원 포인트로 이렇게 나눠서 가요. 하다 보니까 요 코너가 제거될 거 아니에요. 제거돼야 안 돼요. 요런 방법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버티컬이 있고요. 버티컬, 다이애고널, 버티컬 또 있어요.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아까 제가 세 가지 얘기한 거 있죠? 세 가지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프론트, 정중선, 사이드 기어티어 라인. 세 가지 방법 있죠? 그 방법 중에 세 가지 방법 하나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프론트에 대한 위험 지역을 컨트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볍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 대신에 여기서 원포인트로 진행하다 보니까 양쪽 사이드에 있는 모래의 가벼움은 건드려야 안 건드려요? 안 건드는 거예요. 안 건드니까 얘네들이 얘네들만 가벼워지고 여기서 컨케이브 이만큼 했는데 버티컬 하니까 이만큼 더 내주는 거예요. 그 대신에 가이드선은 더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얘는 살아있고 층만 더 내주는 거예요. 층만 더 내주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이 부분이 아주 가벼워지고 양쪽에 있는 머리들은 무거워져요. 무거워져요. 이해 되시죠? 그런 대표적인 방법이 제가 좀 이따 얘기했다. 이런 방법이 프론트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프론트 부분에 이제 무거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증상이 아마 커트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아마. 커트를 내가 각도로 드는 순간 커트를 해서 이렇게 잘 굴려서 각도를 다 들어서 그 강사님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커트를 해서 다 했는데 앞머리만 내리는 거 보니까 앞머리가 나중에 보니까 각도를 조금씩 다 이 정도 각도 들었어. 커트를 해서 컨케이브를 잘 만들어 놨어. 그랬더니 나중에 냉감 떨어지는 선이 어떻게 떨어져요? 얘만 이렇게 떨어져 버리네. 치는 야구 앞에 밑에 있는 머리 이 프론트에서 요만큼에 떨어지는 요 각도만 뚝 떨어지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증상은 뭐예요? 각도를 드는 그 순간 층은 이 페이스 라인들의 형태가 떨어진다. 그러면 지금 이 각도를 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준선이 2차 가이드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첫 시간에 했던 건 잊어버린 거야. 또. 그쵸? 위로 똑바로 다 들었어요. 떨어지는 선이 요 각도에 맞춰서 이 선이 노선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1차 가이드선은 임의적으로 했잖아요. 얘도 똑같은 원리예요. 각도를 그는 순간, 층을 내는 그 순간 1차 가이드라인은 임의적인 선이 되는 거예요. 임의적인 선이 되다 보니까 앞에 프론트에 있는 부분이 가운데 옆에 있는 부분은 뚱뚱하게 튀어나와 있고 양쪽 사이드는 관자놀에 있는 부분은 머리가 없잖아요. 없는 부분은 쏙 들어가고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머리가 길게 떨어지고 그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까지 조절해서 컨트롤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컨트롤해요? 이걸로 원 포인트로 하든지 엘리베이션 올라가서 컨트롤하든지 버티컬 해서 다이아곤 올라가시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서 컨트롤 진행하시면 돼요. 머리숱이 많다 그러면 버티컬, 머리숱이 없다 그러면 다이아곤. 그렇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머리숱의 양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고 그래도 무겁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지, 그때 티닝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도 무겁다, 그래도 옆에 사이드보다 가운데가 층을 내는데도 그래도 무겁다, 그때는 이제 티닝을 사용하시면 돼요. 관자놀 자, 이게 프론트에서 할 수 있는 위험 지역의 해결 방법이에요. 그리고 꼭 그런 증상이 꼭 생겨요. 100% 무조건 생겨요. 전 세계 어떤 사람을 만나고 지금 요 5가지 위험 지역은요, 전 세계 어떤 사람하고 다 똑같아요. 뭐 서양 사람들하고 여기 없나요? 서양은 더 심각해요. 여기 양쪽에 더 많이 더 파먹었지, 덜 파먹지 않아요. 서양 사람들하고 이 위험 지역이 더 심각하게 발생이 돼요. 왜? 서양 사람들은요, 동양 사람들하고 다르게 이런 사이드번이나 이런 게 굉장히 털이 많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더 심각해요. 서양 사람들 오히려 더. 그래서 프론트는 이렇게 해결을 하고요. 관자놀존하고 사이드번 같이 가요. 관자놀존하고 사이드번.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커트를 진행해서 내가 이렇게 진행했어요. 이렇게 커트를 이렇게 진행했어요. 자, 앞머리 커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옆에 사이드 커트를 진행할 때 통상적으로 이제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앞머리 커트하는 방법이. 자, 빗질을 해서 블런트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앞머리 커트 할 때. 자, 얘는 떨어지는 선이 어떻게 떨어지겠어요?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쵸? 얘는 떨어지는 선이 어떻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떨어지겠죠? 얘네들은 떨어지는 선이 어떻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겠죠. 응? 이렇게 떨어지겠죠? 근데 얘하고 차이는 뭐예요? 얘는 브론트고 얘는 슬라이싱이에요. 브론트는 딱딱하겠죠, 선이. 정교하겠죠. 슬라이싱은 뭐예요? 비정교하겠죠. 그쵸? 그쵸? 팔팔 날리겠죠. 그 대신에 브론트는요, 요 층이 이렇게 많이 생기고요. 여기는 요 층이 이렇게 생기겠죠. 층의 정도예요. 근데 각도를 보세요. 얘는 내렸어요. 얘는 앞으로 당겼어요. 내가 앞으로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층은 더 넓어질까요? 좁아질까요? 높이 올라갈수록 층은 넓어져요. 똑같은 블론드 커트를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곡선을 지금 모았어요? 안 모았어요? 모았죠? 위에 머리 뚱뚱해져요? 안 뚱뚱해져요? 이 머리는, 밑에 머리는 되게 가벼웠겠죠?
그럼 심각하게 컨케이브 지겠어요, 안 지겠어요? 요 컨케이브가 심하게 컨케이브가 지겠죠. 그쵸? 근데 얘는 각도를 내렸어요. 각도를 내렸어요. 각도를 내린 상태에서 슬라이싱을 갔어요. 그쵸? 그럼 컨케이브가 지는데 얘보다 컨케이브가 심하겠어요, 안 심하겠어요? 얘는 안 심하겠죠. 왜? 각도를 내린 상태에서 슬라이싱을 들어갔으니까. 컨케이브는 컨케이브인데 심한 컨케이브가 지지 않아요. 얘는 굉장히 심각한 컨케이브가 져요. 깊은 컨케이브. 얘는요, 완만한 컨케이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대체적으로 슬라이싱을 많이 이용하죠. 어느 사람한테 가입자 분야니까 그게 해결하기 힘들어서. 그쵸? 근데 얘네들은 어떤 사람한테 좋아요? 모발의 양이 적은 사람한테 좋겠죠? 이런 사람들은요, 모발이 양이 많은 사람한테 좋겠죠? 자, 근데 이 얘기를, 얘네들은요, 모발의 양이 더 많은 사람한테 좋겠죠? 층이 더 많이 지니까. 얘네들 급격하게 층이 이렇게 많이 지거든요. 제일 많이 층이 많이 지는 게 얘거든요. 옆에 선이 굉장히 가벼워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앞에 커트를 진행할 때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를 알고 가셔야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 각도를 이용해서 커트를 우리가 너무 잘했잖아요. 근데 요 두 가지를 각도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각도를 드는 순간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얘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얘는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않아요. 근데 얘 두 개는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무슨 문제점이 발생이 되냐면요, 제가 여기서 그림을 그렸을 때 얘는 이렇게 떨어지고 얘는 이렇게 떨어져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게 하나가 또 이렇게 돼요. 뭐야 도대체 이게? 이게 뭐야? 자, 보세요. 얘는 라운드죠? 얘는 라운드예요. 얘는 뭐예요? 얘는 뭐예요? 사각이에요. 얘는 라운드예요. 근데 이 사각이 처음에 시작되는 부분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시작되는 부분이 요 관자놀에서 여기 쏙 들어간 부분에 여기 떨어지는 자, 여기서 여기 관자놀 중에 없는 부분과 있는 부분에서 생기는 요 머리카락에서 여기서 시작되는 요 부분, 여기서 시작되는 부분이 여기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요 머리는 뭐예요? 위에 있는 머리예요. 요 위에 있는 머리. 이 머리카락은 위에 있는 머리고, 이 머리카락은 여기서 뚝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커트를 잘 하다 보면은요, 내가 각도를 조금만 들은 상태에서 커트를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라운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라운드가 됐는데, 이 라운드는 2차 가이드라인에 대한 라운드예요. 2차 가이드라인 라운드. 근데 위험 지역에서 떨어지는 이 부분은 사각으로 뚝 떨어져요. 여기서부터 생기는 이 머리카락은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앞에 머리 직선으로 뚝 떨어져요. 그래갖고 얘하고요 따르는 거예요. 커트선이 따르는 거예요, 따라. 그게 바로 위험 지역이라는 거예요. 위험 지역.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에서 아까 얘기가 하냐면, 제가 아까 처음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남자 선생님 혼자 있으니까 남자 선생님을 예를 들었을 때, 이 부분이 튀어나왔어요, 안 튀어나왔어요? 이걸 해결하지 못해서 생긴 현상이에요. 요거 해결하지 못해서 생긴 현상이에요. 자, 여기에서 사각, 라운드라는 개념이 있죠? 요 부분에서 생긴 요 부분에 이 옆에 있는 사이드에 있는 부분을 잘 보세요. 여기 머리숱 많아요, 적어요? 머리숱 적죠? 여기 머리숱 많아요, 적어요? 머리숱 많아요. 머리숱이 적은 머리와 머리숱이 많은 머리가 떨어지면서 얘네들 머리, 일자로 머리가 뚝 떨어져요. 얘네들은 각도를 똑같이 했을 때 임의적으로 얘네들은 1차 가이드선이 임의적으로 떨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임의적인 부분에 층이 발생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자머리가 뚝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따른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요, 얘를 굳이 건들 필요가 없어요. 안 건드려도 돼요.
왜? 왜? 옆에 사이드 볼륨이 살아야 되니까. 서양 사람들은 굳이 얘를 컨트롤할 필요가 없어요. 안 잘라서 더 예뻐요. 왜? 볼륨이 살으니까. 근데 동양 사람들은요, 얘를 꼭 컨트롤 하셔야 돼요. 특히 20대, 30대도 컨트롤 안 하셔도 돼요. 일자 뚝 떨어지면 그냥 내버려 두셔도 돼요. 근데 40대 이상이 넘어가면서 얘 커트를 진행하셔야 돼요. 얘 커트를 진행하지 않으면 위에 머리는 볼륨이 죽고요. 옆에 사이드가 이렇게 커져요. 층을 냈는데도. 옆에 부분이 너무, 특히 얼굴이 크면 클수록 얘가 더 뚱뚱해져요. 얘 때문에. 그게 위험 지역 때문에 생긴 현상이에요. 위험 지역에 생긴 관자놀 주름과 사이드본에 있는 모발의 불편함이 많아서 생긴 현상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떨어지는 이 부분에 들어간 부분에 머리카락이 없고 이 부분에 머리카락이 많아서 여기가 뚱뚱하다고 제가 무겁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무거운 부분이 여기에 있는 부분이 떨어지면서 여기를 굉장히 무겁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걔네들을 수술 쳐야 되겠죠. 근데 수술 쳐도 이 사각의 표현은 그냥 살아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은 크레스로 나눠놔요. 크레스로 나눠놔요. 그래서 크레스로 나눠놔서 뒤로 가는 머리 크레스에 있는 오버 쪽은요 뒤로 다 넘어가게 만들어서 짧게 층을 내 후대각으로. 그리고 나서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에 있는 이 관자놀 존과 사이드본을 어떻게 컨트롤 하냐면요, 얘만 따로 대각 아래로 앞으로 똑바로 해서 얘보다 훨씬 더 짧게 커트를 진행해요. 자, 이렇게 이 부분에 이만큼 커트를 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이 길이에 맞춰서 일직선으로 스퀘어를 진행하잖아요. 떨어졌을 때 이 층이 희한하게 이렇게 나와요. 요 라운드로. 그러면 옆에 무거웠던 부분이 어떻게 돼요? 여기 무거웠던 부분이 급격하게 가벼워져요. 근데도 무거울 수 있죠. 그래도 무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방법을요, 한 번, 두 번, 세 번. 옆에 사이드로 엘리베이션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 둘, 세 번을 져요. 그러면 이 부분이 앞뒤로 엘리베이션 됐어요, 안 됐어요? 버티컬. 됐죠? 그러면서 더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좌우로 층을 더 많이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가 가벼워져요. 떨어졌을 때 층이 엄청나게 가볍습니다. 그게 바로 위험지역, 관자놀 존과 사이드본의 위험지역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 대신에 지저분하지 않죠. 티닝 처리를 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위험지역이 있다고 싶어서 내가 티닝 처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부풀어 올라오겠죠, 다시 또. 하지만 그렇게 자르면 머리가 지저분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이드본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방법이 있어요. 관자놀 존과 사이드본은 그러면 위에 오버와 언더는, 얘는 머리가 이만큼 길어지겠죠. 언더는 머리가 이만큼 짧아지겠죠. 그럼 어떤 현상이 생겨요? 디스커넥션이 생기는 거예요. 요 부분만 디스커넥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요게 관자놀 존과 사이드본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그래도 또 무겁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선은 살아있잖아요. 선은 살아있으니까 그래도 무겁다 그러면은 옆에가, 위에가 머리숱이 너무 없는데 얘가 너무 뚱뚱한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숱이 많고 모발이 굵은 사람도 있어요. 특히 탈모 있는 사람들. 그쵸? 옆에가 너무 탈모가 심하는데 여긴 머리숱이 되게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옆에 이제 수술 치시면 돼요. 이제 그때는 선은 살아있기 때문에 수술 쳐도 다시 부풀어올 확률이 적겠죠. 그쵸? 이렇게 해서 관자놀을 없애시면 돼요. 자, 요게 관자놀 없애는 방법이고요. 자, 사이드본. 사이드본은 언제 생기느냐? 긴 머리일 때는 지금 이렇게 관자놀 존과 사이드본 이렇게 방법을 해결한다고 했죠. 근데 사이드본이 얘가 따로 노는 정신없이 노는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단발머리 자를 때 문제가 심각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두 가지의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뭐예요?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와 관자놀 존, 사이드본 두 가지예요. 자, 커트를 다 했어요. 커트를 다 했는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고개가 똑바로 했을 때는 안 보여요. 고개가 똑바로 했을 때는 언제 보이냐면 고개를 숙이거나
앞으로 숙이거나 옆으로 숙였을 때 보여요. 희한하게. 근데 모든 사람이 커트를 진행해서 일자로 커트 정말 잘 해놨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막론하고 다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다녀, 이렇게. 절대 이거 숙이면 안 돼. 무조건 이렇게 하고 다녀야 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자유자재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유형 지역이 그런 머리카락이 적나라하게 나타나요. 적나라하게 나타나요. 고개를 숙이면 희한하게요.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러면 이 머리카락이 나중에 요만큼 이렇게 막 삐져나와요. 머리카락 단발머리 커트를 진행하면. 그래서 우리 가끔씩 TV에서 보면 유튜브나 이런 그 커트 강의를 들어오면 어떻게 잘라요? 45도 각도로 잘라서 조심조심 이렇게 자르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얘네들 때는 고개를 숙이는 이유에서 자르는 이유가 이 위험 지역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르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면 위험적인 머리카락이 다 삐져나오거든요. 고개를 똑바로 했을 때는 그게 표시가 안 나는데 고개를 숙이면 걔가 삐져나와요. 고개를 숙이는 그 순간. 그래서 그때 커트를 진행하는데 이 45도 각도를 자르는 이유가 있어요. 블런트로 커트를 하면 얘 머리카락이 자꾸 밀려요. 그래서 45도 각도로 이렇게 머리를 잘라거나 아니면 세로로 커트를 하게 되면 얘 머리카락이 밀리지가 않아요. 그 대신에 일자로 자르면 수많은 가위질을 해야 되겠죠. 근데 45도 각도를 자르면 좀 그 횟수가 절반으로 줄잖아요. 그래서 45도나 65도 각도로 손을 딱 잡고 나서 천천히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머리카락이 밀리지 않으려고. 아니면 저 같으면 어떻게 돼요? 발가락으로 땡 자르든지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고개를 숙였을 때 생기는 위험 지역이에요. 그럼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에서 생기는 위험 지역이 발생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뒤로 고개를 이렇게 숙였을 때 생기는 거는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 근데 옆으로 이렇게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커트를 진행할 때 진짜 기가 막히게 뭐 칼머리 정말 귀 안 파이먹게 할 수 있는 칼머리 정말 잘 만들어놨어. 그런데 옆으로 땡 했더니 이 부분이 옆에 부분이 땡가 이게 뚝 튀어나오네. 이게 뭐예요? 사이드본이에요. 사이드본에 있는 이 머리카락이 이 사이드본에 생긴 구렛나루에서 생기는 머리카락이 밑으로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2차 가이드선은 칼머리 잘 잘랐어요. 1차 가이드선은 임의적인 선이 돼버린 거예요. 1차 가이드선은 임의적인 선이 되다 보니까 얘가 삐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머리 자를 때는 어떻게 돼요? 순이 옆으로 살짝 돌리세요. 살짝 돌려서 가위를 딱 낸 상태에서 옆으로 딱 잘라야 돼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뒷머리 자르면 돼야 안 돼요? 큰일 나요. 이 상태에서 옆에 자르고 뒷머리 건드면 안 돼요. 아셨나요? 뒷머리를 어떻게 어느 때만 건든다? 고개를 숙였을 때만 건든다. 옆으로 한 상태에서 얘를 컨트롤하게 되면요 나중에 탁 올라가요. 귀가 또 파먹어요. 항상 고개를 숙였을 때만 컨트롤하고 옆으로 했을 때는 옆에 사이드만 컨트롤하세요. 근데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옆에가 또 삐져나오는데 옆에 또 자른다? 안 돼요. 또 안 돼요. 아셨나요? 다 고개 따로따로 자르셔야 돼요. 내가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옆에가 삐져나오니까 옆에를 자른다? 그럼 바로 또 뒤 파먹습니다. 2차 가이드선이 또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철저하게 위험 지역은요 항상 떨어진 상태에서만 보여요. 그리고 언제 보이냐? 마무리할 때만 보여요. 커트할 때는 절대 보이지 않아요. 왜? 그 순간 각도를 들었을 때는요 그 커트 선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떨어졌을 때만 보여요, 걔네들이. 그래서 떨어졌을 때 뒷마무리를 항상 보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리고 사이드본, 관자놀 존 같은 경우는 관자놀 존, 사이드본 같은 경우도 내가 커트를 잘 진행했는데 커트를 기가 막히게 커트를 했어요. 드라이를 딱 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많이 차이 날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cm 미만이에요.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는 이런 증상이 많이 보여요. 표시가 많이 나요. 눈에 확 띄게 표시가 나요. 근데 사이드는요 표시가 잘 안 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옆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걸 잘라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할 때도 되게 많아요. 옆에 사이드는 이게 연결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대신에 이게 딱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귀가 파이고 조금 튀어나온 그 1cm 미만의 머리카락들이 있어요. 걔를 일자로 쫙 잘라주면 이 연결해서 딱 그냥 잘라줘요. 블런트로.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리핸즈 컷이라고 얘기를 해요. 프리핸즈 컷. 왜냐면 위험 지역은 프리핸즈 컷으로 잘라야 돼요. 위험 지역은. 근데 위험 지역에 프리핸즈 컷으로 안 자르는 머리들이 있죠? 어떤 머리예요? 프론트 관자를 주는 프리핸즈 컷으로 안 잘랐죠? 그걸 들어서 커트를 했죠? 근데 사이드번이나 네이프는 어때요? 프리핸즈 컷으로 잘라요. 항상. 그렇게 해야지만 커트선이 무너지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걔네들은 층이 별로 없거든요. 걔네들의 층을 자르는 그 순간 커트선이 완전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2차 가이드선 절대 걷는 거 안 돼요. 1차 가이드선에 삐져나온 부분에 그 1cm 미만만 건드려야 돼요. 훨씬 더 섬세한 부분이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나 사이드 번이에요. 근데 그 걔를 잘라주는 것도 그렇지, 걔를 안 자르는 것 어떤 현상이 생기냐? 옆에가 되게 뚱뚱해져요. 또 옆에서 옆선이 안 이뻐요. 옆선이 떨어지는 선이 그냥 두탁해버려요. 근데 그걸 잘라주는 뭐가 돼요? 커트선이 굉장히 예쁘게 떨어져요. 그리고 굉장히 가벼워져요. 근데 이거를 잘라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잘라주지 말아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얼굴이 뚱뚱한 사람들은 잘라줘야지 빠지는 선이 되게 예쁘겠죠. 그쵸? 근데 옆에가 머리가 너무 날카로워요. 뭐 삼각형이에요. 이런 사람은 잘라주면 돼야 안 돼요. 그런 사람 또 안 자르면 안 되지. 안 되겠죠. 무조건 다 잘라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많이 잘라주는 게 좋아요. 왜? 잘랐을 때 훨씬 더 커트선이 가벼워지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행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나 이런 부분은 다 뭐예요? 프렌치 컷으로. 언제만 보인다? 드라이 하고 났을 때만 보인다.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짧은 머리일 때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문제는 긴 머리일 때도 이런 현상이 또 생겨요. 긴 머리일 때도. 위험 지역에서 긴 머리일 때는 또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가장 이제 우리가 긴 머리 자를 때, 긴 머리를 자를 때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4가지 방법이 있어요. 4가지 방법. 자, 이렇게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층을 그러니까 고정 디자인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V라인으로 1차 가이드라인 V라인, 2차 가이드라인 V라인을 자르는 방법이 있고요. 온베이스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W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수업에 들어갈 때 이제 참고를 할 거니까 깊이 설명을 안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 가장 이상적인 커트 방법은 이게 가장 이상적인 커트 방법이에요. 왜냐면 여기 무겁죠? 모발의 콤포랑이 많으니까 여기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무거워요. 근데 가벼움이 같이 공존을 해요. 가벼움이 같이 공존을 해요. 그죠? 근데 얘는 가장 최악의 커트가 얘예요. 가장 최악의 커트가. 근데 우리는 공부할 때 무조건 이렇게 배웠어요. 왜? 버티컬이 온베이스거든요. 버티컬 온베이스. 수박 썰기에 그래서 온베이스 커트하면 돼. 맞아요. 우리 맨날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얘가 가장 최악의 커트예요. 왜 최악의 커트냐면 지금 위험 지역의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에 있는 위험 지역에 대한 개념을 전혀 모르고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에요. 왜? 여기서 떨어지는 이 부분 무겁거든요. 엄청나게 무거워요. 엄청나게 무거운데 이 부분은 엄청나게 또 가벼워요. 맞아요. 무지하게 가벼워요. 근데 층을 이렇게 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따는 게 사실 이렇게 목선 따라서 여기 목선 따라서 여기도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옆에가 엄청 가볍거든요. 여기는 또 엄청 무거워요. 딱 봤을 때 눈으로 딱 보여요. 눈으로 딱 보여요. 그게 양쪽 사이드가 엄청 가벼운 게 눈으로 다 보여요. 드라이 다 해놓으면. 그럼 그 부분을 해결해줘야 되잖아요. 해결해줘야 되죠. 그러면 해결해줘야 되는 방법이,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너무 가벼운데 여기는 또 너무 또 무거워요. 사이드는. 양쪽 사이드는 또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층을 살짝 좀 더 내야 돼요. 오히려 더 거꾸로. 그러면 층을 내다 보니까 어떤 형태가 돼요? 이 형태 똑같네. 그죠? 이 형태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베이스 커트가 사실은 제일 문제가 심각한 커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요? 여기를 티닝 처리를 해야죠. 수술 쳐야죠. 어디만 수술 쳐요? 양쪽 사이드 수축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 가운데만 수술 쳐야 돼요. 만약에 온베이스를 했다거든요. 그게 바로 위험 지역이에요. 위험 지역. 위험 지역에서 생긴 무홈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무조건 다 수술 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이제 네이프에서 생기는 위험 지역에 생기는 커트 디자인이에요. 자, 여기서 또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에서 위험 지역에 생기는 또 그런 부분이 또 있어요. 단발에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을 해요. 단발. 자, 이 단발, 층이 없는 단발을 했어요. 여기서 제일 무거운 부분이 어딜까요? 콘케이브를 컨트롤 했어요. 제일 무거운 부분. 네. 얘. 얘가 제일 무거워요, 이 부분. 왜 무거울까요? 모발이 겹겹이 쌓이는 부분이, 자, 뒤에서 백에서 봤을 때 이렇거든요. 여기 층이 많아져 적어요? 많죠? 얘는 머리가 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겹겹이 쌓이는 부분이 모발이 많기 때문에 가장 무겁다는 얘기죠. 무겁다, 가볍다. 그쵸? 무겁다는 얘기는 뭐예요? 뚱뚱하다. 답답하다예요, 답답하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커트를 하는 사람들은 귀에 꽂아야 안 꽂아요? 꽂으면 어떤 현상이 돼요? 여기가 이만해져요. 다시 삼각김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동양 사람들 얼굴형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둥글럭적한 얼굴형이 생겼다고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귀를 안 파면 그 순간 뭐가 나와요? 머리가 다 뒤집어져요. 얘네는.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다 뒤집어져요. 아니면 이 부분을 수술 치셔도 되죠. 그래도 뒤집어져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귀 파면 돼요. 귀 파면 돼요. 귀 파면 가벼워져요. 근데 귀를 파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귀를 파기 싫어하면서 거기를 가볍게 자르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야죠. 수술 칠 겁니다. 그 대신에 시간이 지날수록 거칠어질 것입니다. 위험지역이잖아요. 그쵸? 위험지역으로 수술 쳐도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 대신에 미리 미래를 제가 예측하는 거죠. 어떻게 된다고? 아니, 거칠어진다고. 거칠어진다고 미리 손님한테 얘기를 꼭 해주셔야죠. 방법이 없다고. 그 대신에 방법은 있는데 층을 내서 귀가 파여야 된다고. 그 대신에 귀가 파이지 않고 일자로 커트를 하게 되면 그 일자로 된 머리는 무조건 다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사각이니까. 두상은 여기서 머리카락이 지금 이렇게 라운드가 돼 있죠? 라운드가 돼 있는데 커트선이 사각이에요. 그래서 얘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라운드 선에 맞춰서 얘는 뒤집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수술 쳐도 걔는 무조건 100% 다 뒤집어져요. 어떤 머리만요? 여기 원장님도 지금 다 뒤집어지잖아요. 사각이 커트를 해서 수술 쳤기 때문에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의 보면 오른쪽이 더 많이 고객님들 더 많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모양이 때문에 그래요. 머리가 난 방향 때문에. 되게 많은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네,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래요. 모발의 난 방향 때문에. 얘는 가마에서 시계 방향, 모든 사람들은 시계 방향으로 나 있거든요. 이게 시계 방향으로 나 있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나 있으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가잖아요. 얘네들은 시계 방향으로 가 있으니까 얘는 같은 방향으로 가요. 근데 얘네들은 같은 방향으로 가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방향이 옆방향으로 내가 머리 손질하기 때문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안 뒤집어지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뜨거운 바람으로 급격하게 큐티클에 있는 수소결을 급격하게 만들어 놓으면 얘네들은 뻗치지가 않아요. 이거는 커트를 아무리 잘해놓고 라운드 커트를 아무리 잘해놔도 얘는 뒤집어져요. 그건 모류 성형 때문에 그래요. 커트를 라운드를 했는데도 뒤집어지는 사람들은요, 모류를 제대로 못 잡아서 그래요. 말릴 때. 공기 중에 말리는데 큐티클에 수소 결합을 제대로 못 시켜서 생긴 현상이에요. 그거는 찬바람으로 말리면 안 되고 무조건 다 뜨거운 바람으로 모발의 큐티클을 급격하게 수소 결합을 확 잡아줘야 돼요. 그랬을 때 머리가 뒤집어지지 않아요. 강한 영어. 그런 거는 뭐 나중에 얘기를 하고, 우리는 이제 커트 시간이니까. 자, 이게 이제 위험 지역이에요. 위험 지역은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위험 지역이 네 가지. 위험 지역이 네 가지. 프론트, 관자놀 존, 사이드 건 존,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 존. 여기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네 가지는 나의 의도에 상관없이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걔네들을 수술 치셔도 되고 수술 치셔도 무방해요. 걔네들만 나중에 뚱뚱해져요. 걔네들 뚱뚱해지기 때문에 걔네들 뚱뚱하다 생각하시면 수술 치세요. 안 그러면 수술 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무조건 디스커넥션 들어가야 돼요. 디스커넥션 아니면 수술 치세요.
그 방법이 없습니다. 걔네들은 내가 의도한 대로 커트 각도를 아무리 잘 지켜도 원하는 커트선이 절대 나오지 않는 선들이에요. 자, 여기에 플러스